안녕하십니까. 네, 강기술공학 특강 13주차 2차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에서의 강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국민 교수님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잘 강의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차 산업은 이제 제조업의 기계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대량 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1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이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계 1차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은 이제 전기를 우리가 쓰게 됨으로써 이제 좀 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된 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분업화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자동화, 이제 부분 자동화를 하고 있는 이제 산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안전 자동화라는 의미인데, 이 4차 산업 말은 사실 독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이란 말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독일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이제 많은 회사를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렇게 공장을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국 내에 공장이 이제 비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내에 이제 보면은 이제 취업 문제가 굉장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이 계속 유출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오긴 오는데, 인건비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이제, 큰 이렇게 틀을 가지고 옵니다. 어, 이 4차 산업의 주 의미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계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이제 4차 산업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대량 생산 죄송합니다. 자동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앞에 쪽에서 이제 기계가 만들고 뒤쪽에 또 그걸 또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기계들 사이에 이제 불량이 중간중간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불량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량이 나면은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정지를 한다든지 고치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또 기계가 어떻게 보면 또 수습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사람이 또 투입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작업들마저도 이제 기계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계들끼리 서로 통신을 합니다. 어떤 통신을 합니까? 기계가 앞쪽에서 막 하다가 고장이 나면 뭐가 안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너희는 그 작업을 어떻게 정지해라. 뭐 뒤쪽에는 뭐 뒤쪽에 있는 기계한테는 이제 네가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이제 뭐 이렇게 천천히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통신 장비를 또 자료를 또 이제 앞에 또 이게 저 컴퓨터에다 보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이제 인간한테 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명령을 받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 물건끼리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랍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기기와 이제 생산 제품 간의 막 정보 교환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인간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이제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공장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작업을 기계로 하다 보니까 항상 어, 그, 기, 어, 그 작업 내용이 항상 규칙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씩 틀릴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기기와 기기끼리 이게 통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기획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이제 작업들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같은 거 보겠습니다. 옛날에 핸드폰은 단순 기능 그냥 전화만 하는 기능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서 카드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터넷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핸드폰 가지고 다른 기기를 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명령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신, 금융, 정보, 그다음에 제어, 다른 기기 제어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자기의 지표 기준을 해서 현재 자기 위치를 다른 기기에 또 보내 가지고 위치 정보를 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컴퓨터 또 이렇게 어떤 교통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취지는 이제 4차 산업의 취지는 이제 공장에 국한되어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제품까지 이제 개념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제품이죠. 원래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스마트 제품까지 그 개념이 확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처음에는 이제 일단 원래 의미인 스마트 공장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확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여기 로봇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은 공장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로봇이 다 알아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4차 산업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란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 자동화를 해가지고 사람 없이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제 4차 산업의 이제 스마트 공장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 사실은 이제 생산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이 엔지니어 이걸 총괄하는 엔지니어만 이렇게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공장 수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이런 공장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 10년, 20년 뒤에는 여러분이 아마 나이가 이제 4, 50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까지 돼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단순직이나 이런 직이 계속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계속 있겠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단순 기술로만 가지고 일을 하는 곳에서 일하겠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로봇들에게 다 밀려나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학과에서 배운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익히고 그다음에 회사에 가서도 그 전문성을 계속 살린다고 하면은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분명히 이런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통 경우 대부분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간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운 것은 이제 기초 지식이고 어떻게 보면 기초 지식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계도 알게 되고 그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또 응용도 하게 되고 그것도 이렇게 이런 기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동화 장비가 들어옴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그거를 능가하는 또 전문성 있는 기술도 계속 습득하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문제 엔지니어 겸 매니저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해야지만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이제 인건비 지출에 해당된 것이 많은 양이 이 사람이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꼭 이렇게 이제 뭐 10년이나 20년 후가 뭔가 같지만 그렇게 또 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목표도 좀 잘 세워가지고
이런 이제 그런 4차 산업에 의해서 생기는 4차 산업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도 생기지만은 또 이제 또 보면은 일단 일자리 밀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 생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기계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수익을 얻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얻는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 전문화 시키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0년이나 20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반면에 지금 여러분이 배운 그러니까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더 높여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여러분이 그 일자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공이 레이저다 보니까 레이저 가지고 이제 4차 산업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레이저인데 디스크 레이저라는 겁니다. 디스크 레이저라는 건데 소형 레이저입니다. 소형 레이저인데 아주 고출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출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작지만 고출력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첨단부품 만드는 데 활용하는 데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레이저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제 소형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부품들을 이제 소형화 시켜서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 가지고 이제 장착을 해서 약간 자동차 운행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레이저에다가 이런 이제 센서 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차 산업에 필요한 통신용 장치가 다 구축시켜서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내리지 않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서로 통신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강기술이라 그러는데 이 강기술 학문을 갖다 포토닉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닉스를 하는 분야나 사업체들은 이제 이런 슬로건을 합니다. 키 테크놀로지다. 포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팩토리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키 테크놀로지가 포토닉스 강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would be nowhere without 포토닉스. 인더스트리 4.0이란 게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은 포토닉스 강기술이 없이는 이렇게 불가능하다. 노헤어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기술 분야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가공부터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것도 이제 AR 시스템이죠. 이렇게 이제 가상현실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모든 걸 총망라하는 것이 이제 강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기술 분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안 및 국방기술, 생산기술, 이미지 측정기술, 이미지 처리나 측정기술, 의료기술, 생명과학, 과학소자, 과학시스템, 통신기술, 정보기술, 광전지기술, 그 다음에 광원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등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분야인데 이것들은 다
결국은 다 4차 산 지금 현재 많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그 분야 산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중심에가 강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그러면 뭐가 있는지 이제 좀 쭉 써놓은 것들입니다. 써놓은 것들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면 LCD 디스플레이, 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OLED, 뭐 디스플레이 글라스, 뭐 리퀴드 크리스탈 이런 것도 있고 강온으로 이렇게 램프나 LED, OLED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레이저도 있는데 레이저를 빼버려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제 시큐리티, 보안, 디펜스, 여기 국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밀리터리용, 그 다음에 뭐 오토 컴포넌트 시스템인데 뭐 광학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도 많죠. 내저 세라피, 내저 치료용 그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 메디칼 뭐 또 이미징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생산 기술로는 레이저 소스가 이쪽에 있네요. 레이저 소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학 기기들 스태퍼, 웨이퍼 스태퍼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가공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4차 산업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통신, 4차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게 통신입니다. 그리고 가공 기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보화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즘엔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는 것들, 빠른 스피드로 이제 통신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꼭 이제 4차 산업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하면서도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테슬라 이런 게 드론, 많이 이야기한 게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꼭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반드시 이제 들어가긴 하고요. 그중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센서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이제 보면은 일단 카메라가 이제 주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서라운드 뷰 했으니까 카메라 기술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기술 중에 이제 카메라 기술 말고 레이저도 이게 정착이 됩니다. 레이저 기술, 그다음 초음파도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초음파는 뭐 우리 강하고는 멀지만은 어쨌든 뭐 웨이브 성질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도 강화하는 사람도 쉽게 그 기술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이트 비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별로 이게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 검은색은 나이다 기술이고, 여기는 카메라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건 레이더 기술. 레이더는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 요것들은 그 광학 영역, 광기술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비전 같은 걸 보면, 이제 비전 같은 거 보면은, 비전 나이트 조명 기술 같은 걸 보게 되면 보통 이제 LED, 요즘에는 이제 램프 대신에 LED 램프로 많이 쓰죠. LED 램프 쓰면은 보통 이제 로빔 쓰면은 이제 뭐 100m 정도 볼 수 있고, 하이빔 쓰면은 300m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조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가 조명하게 되면 600m까지 먼 거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나라가 조금 돼서는 산하지 많은 데서는 이렇게 600m까지 조명해서 이렇게 갈 필요는 거의 없지만은, 외국같이 땅이 넓은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굉장히 길고 그 야간 주행할 때 이제 먼 거리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긴 길이까지 600m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나이트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적지요. 적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자동차 안에는 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차 운전하면 계기판에가 뭐 몇 킬로인지 아니면 여기 이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그 내비게이터에서 내비게이터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다 표시됩니다. 그러면은 차량 운전하다가 앞에 전면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주행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은 잠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한눈판 사이에 금방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빠져나갈 길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낸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다 디스플레이 장치를 유리창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유리창에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 반사시켜서 유리창에서 반사를 시켜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여기서 반사는 전반사가 되게 해서 이 면에서 전반사 되게 해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야면하고 여기 계기판에 나와 있는 정보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비게이션 하는 정보가 다 동시에 여기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전면 시야하고 이것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뭐 특별히 한눈 팔지 않고 두 개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길도 잘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간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시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감도 훨씬 적게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구현한 차량입니다. 차량에 보면은 여기 유리창에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교통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부터 어디로 나가라는 방향까지 다 이렇게 표시하는 정보가 앞에 그 전면에 그 시야하고 다 겹쳐서 보이게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광교술 영역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가 적외선을 광학계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밤에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차량이 불체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감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밤에는 안 보여서 나이트를 켜고 가도 안 보여서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생깁니다. 동물들하고 부딪히면 대부분 차량이 안전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전복되기도 합니다. 그럼 대형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트 비전,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이제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밤에 지금 이쪽에 사람이 지금 안 보입니다. 이쪽에 캄캄한 실제 시야에서는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뭐가 보이죠? 여기 지금 이쪽에 요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적외선을 보니까 잘 보이는 겁니다. 잘 보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튀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감지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고 예방에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차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안전장치가 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장치들이 센서 장치들이 광기술과 관련된 센서 장치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In nearly every vehicle, the interior mirror's rearward view is partially obstructed by 이거는 이제 headrests, 우리가 passengers, 이제 roof support 간단하게 pillars, 이제 luggage, drop-down 광기술을 entertainment 이용해서 systems, 만든 아이돌 and more. 제품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백미러가 있는데 백미러 뒤에 물건이 잔뜩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뒤에. 근데 뒤에 이쪽에다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울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온오프 함에 따라서 요 미러는 원래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켜면은 뒤쪽 거울 뒤쪽에가 카메라에서 비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가지고 화면이 싹 보이게 나타납니다. 이런 장치도 일종의 이제 앞으로 이제 고급 차량 사양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차 앞으로 자율주행차에서 구현해야 할 센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4차에서 제품으로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센서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잘못됩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요건 이제 라이다 자동차에서 라이다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라이다 장치는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이제 물체들이 있을 때 그 물체들 간에 그 차량하고 물체 사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 차가 이제 이게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제 운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소형 라이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강원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검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강원은 이제 조그마한 LED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이제 연질통에서 나간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돼서 산란되는 빛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쪽에서 아마 처리 파악이 안 되었을 건데 이쪽 한쪽에서 레이저를 쏘고 한쪽에서 산란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 거리를 이제 거리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이 이 라이다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여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 정보를 다 알아냅니다. 물체 사이 거리 정보를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TOF 카메라라는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빛이 날아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카메라는 뜻으로 TOF 카메라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쭉 스캔해서 얻어내가지고 거리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 거리 정보에 따라서 이제 차량 스피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결정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요 같은 이거는 이제 LiDAR, light light detection 가지고 and ranging. Though LiDAR is used in a number of applications, we have chosen the top 5 areas where LiDAR plays an important role. Autonomous vehicles. 라이다 기술은 지금 굉장히 진행형이고 앞으로 이게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라이다가 주요 이제 관심 분야, 라이다 사용하는 주요 이제 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Though LiDAR is used in a number of applications, we have chosen the top 5 areas. 여기서 계속 눌러가지고 이상한 데 가버렸네. LiDAR. Of applications, we have chosen the top 5 areas. 보면은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이게 농장, 농업, 그 다음에 강 서베이, 강 수심이나 검사, 그 다음에 5번 해저, 연안 해저 조사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용할 지형 지을 때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오염도 측정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빌딩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라이다 기술이 되겠습니다. Where LiDAR plays an important role. Autonomous vehicles. If you've seen a self-driving car before, you've probably seen a LiDAR sensor. 아까 저거는 이제 앞에 자동차 할 때 저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에서 이제 거리 측정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거리 측정하면서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는 게 이제 물체와 차량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3차원 정보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차량 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LiDAR works as an eye of autonomous vehicles.
If your human eyes allowed you to see, always know the you. View the surroundings with a few specs. 이걸 보고 Can be used to 그다음에 create 이거는 이제 3D elevation maps of a particular 이건 land, which can 농장에서도 be 이걸 쓸 converted 수 to 있다는데 create 농지 slope and sunlight 경사도라든지 exposure 그다음에 물이 area 있는지 map. 없는지 This 이제 그런 information 것들을 can be used to 파악한다든지 identify the areas which require more water or fertilizer and will help farmers to save on their cost of labor, time 미국이나 and 이제 money.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큰 땅을 소유할 때 이제 유용하게 River survey. 쓸 수가 Water 있겠습니다. penetration green 그리고 light of the 이제 LiDAR 요거는 is 이제 used to measure 넓은 underwater and 강에서 helps 이제 create 이렇게 3D 보면 model of the 해안가 terrain. 이런 걸 봐서 Underwater 수심을 information of a river can help 측정을 understand the 해가지고 depth, 이제 안에 이제 width, 배가 and flow of 진행했을 the 때 water. 이제 It helps in monitoring the 뭐 floodplains. 밑에 걸리는지 안 걸, 뭐 수심이 얼마인지 Modeling of 그 the 정보를 pollution. 줘가지고 LiDAR 배가 사고가 wavelengths 나지 are 않도록 해줄 shorter, 수가 which 있겠습니다. operate in ultraviolet, visible region, or 그리고 near 이거는 이제 infrared.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여러 색깔이 몇 개 종류로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대기 속에 들어있는 This helps to image the 가스 종류를 particulate 알아낼 matter, 수가 which are in 있습니다. the same 그래서 size or larger 가스 than the 종류를 알아낼 wavelength. 수가 있기 So 때문에 LiDAR can 이 안에 detect 이제 pollutant particles of carbon 쭉 스캔하게 dioxide, 되면 sulfur 안에 이거나 카본 다이옥사이드나 설프 다이옥사이드나 메탄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분포도를 알아낼 수가 쉽게 거기다 맵을 그려낼 수가 있어서 dioxide and methane. This information helps researchers to create 환경 pollutant 오염이 density 어디서 map of the 들어있는지 area, 그리고 which 그 can be 문제가 used for 발생했을 때 better 어떻게 planning 예방할 of the 수 있는지 city. 이제 계획을 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For 있겠습니다. archaeology and 도움이 될 수 building 있겠습니다. construction, LiDAR plays an important part for the 이것도 이제 그 archaeologist 고대 to understand the surface. 건축물이라든지 LiDAR 아니면 can detect 이제 microtopography that is hidden by vegetation, 고대 which helps 건축물이라든지 archaeologists 필드 to 지을 understand the 때 surface. 필드 상황이라든지 Ground-based 이런 LiDAR 것들을 technology can be 정보를 used to capture the 가지고 building's 이제 알 수가 structure. 있습니다. 그 This 외에도 digital 사실은 이제 information can be 응용 used 분야가 for 굉장히 3D mapping 많습니다. on the ground, 옛날 인카 which can be 문명 used to create models of the structure. 숲속에 It is 아마존 very 속에 useful 이제 for 아마존 maintaining a record of the 속에 structure. 숨어 있는 땅 속에 이제 숲속에 숨어 있는 것들 인카 문명에서 만들어 놨던 이제 또 옛날 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이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라이다를 가지고 통해서 특별한 레이저를 가지고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찍혀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찾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라이다 기술은 지금 현재 무궁무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서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현재 우리 조선대 강기술공학과가 있는데 그 강기술과가 광주에는 이제 강산업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강산업체가 있는데 이제 잘 자란 강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큰 강산업체는 이제 큰 강산업체니까 매출액이 몇백억씩이나 이제 천억씩 되는 강산업체가 광주에는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서너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는 잘 자라는데 근데 경기도 지방에 가게 되면 강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천억대 이상 되는 강산업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취업할 때는 아마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에서도 계속 중견기업체 정도 수준의 매출이 천억 이상 되는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구리도 기회가 된다면 구리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제 광주 업체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한국광기술원이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광산업진흥원이랑 광주에 있고 광주 테크노파크라도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생산기술원도 광주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는 있고 이런 데는 이제 사실 다 우리 광기술공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연구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을 이쪽에 이제 파견해 가지고 이쪽 연구원 형식으로 이제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